귀곡지략 채널의 작가 민투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모든 체스말이 당신을 공격하려는 판 위에서 혼자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 대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외면, 심지어는 뒤에서 꽂히는 치명적인 칼날뿐이었던 적은 없었나요? 세상은 원래 선행이 보상받는다는 동화 같은 핑크빛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도덕이라는 껍데기 아래 사람의 본성이 소용돌이치는 냉혹한 심리 전쟁터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착하게 살면 하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굶주린 늑대 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어린 양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뼈아픈 진실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환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억지로 덮어두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게임의 규칙을 모르는 자는 영원히 체스말이 될 뿐이고 마음의 이치를 꿰뚫는 자만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귀곡자께서는 도덕을 강요하는 대신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악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굳이 모략을 꾸밀 필요는 없지만 남의 모략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의 정신은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선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지각 있고 한계가 있는 선함이어야 합니다. 이제 귀곡자의 정수에서 뽑아낸 사람의 마음에 관한 6가지 잔혹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민투안이 이 성현의 렌즈를 통해 현대 사회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가져왔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위험 있게 만들어 다시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해줄 음악 쓴 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첫째, 사람들은 부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출발점이 비슷했던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을 미워할 뿐입니다. 귀곡자께서는 가까우면 질투가 생기고 멀면 존경이 생긴다라고 하셨죠.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은 동경하기 쉽지만 한때 나와 비슷했던 사람이 성공하면 복잡한 감정이 드는 법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씁쓸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름도 모르는 억만장자가 수십억 달러를 더 벌었다는 소식에는 박수를 보내며 성공의 상징으로 추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같이 앉아 공부하던 친구나 입사 동기가 갑자기 고급 빌라를 사고 좋은 차를 끌고 나타나면 당신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순수한 기쁨일까요? 아니면 속이 쓰리고 허탈하며 과연 공평한 세상인가 하는 의구심일까요? 마음을 꿰뚫어보는 데가 귀곡자께서는 성인은 변화를 살펴 결단하고 지혜로운 자는 규칙을 기반으로 행동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잔혹한 규칙 중 하나는 바로 유사성에 기반한 질투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바로 발밑에 있는 풀포기와 자신을 비교하죠. 질투의 본질은 절대적인 격차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리에 있습니다. 전국시대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소진이나 장애 같은 귀곡자의 제자들이 처음 하산했을 때 음악 고향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눈에 소진은 그저 마을의 흔한 백수, 쓸모없는 책벌레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공하기 전에는 평등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재상의 인장을 차고 금이 환향했을 때 그의 성공은 제자리 걸음만 하던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때리는 것과 같은 모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미워한 건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가난하다라는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항상 주변 사람을 자신의 척도로 삼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동네, 같은 직급에서 시작했는데 당신이 갑자기 앞서 나가면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무능이나 게으름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뇌는 자동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당신이 운이 좋았다거나 인맥을 썼다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거라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귀곡자께서는 자신을 숨기는 기술을 가르치셨습니다. 옛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나 성공을 절대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난했던 시절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지키는 것은 가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그들보다 너무 높이 있으면 우러러 보겠지만 고작 머리 하나만큼 앞서 있으면 어떻게든 끌어내려 자신과 똑같은 위치로 맞추려 할 것입니다. 아는 사람의 질투가 적의 증오보다 훨씬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적은 앞에서 공격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질투는 뒤에서 험담과 보이지 않는 방해로 당신을 찌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자신의 기세를 조절할 줄 알게 됩니다. 언제 빛나고 언제 숨겨야 할지 알아야 앞길이 트입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존심을 지키려는 본능일 뿐입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만큼 깊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십시오. 두 번째 진실. 자랑을 일삼는 자는 인정받고 싶어 비명을 지르는 사람입니다. 귀곡자의 동굴 어둠 속에서 성현은 이렇게 읊조리셨습니다. 말이 화려한 자는 속이 비어 있고 자랑이 잦은 자는 열등감을 숨기고 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화려하게 전시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내면에서 가장 결핍된 것입니다. 누군가 쉬지 않고 자신의 전과 권력 있는 인맥 사치품에 대해 떠든다면 부러워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심연 속에서 그들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련하게도 나를 좀 봐달라는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랑이 일종의 다목적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열등감에 찬 사람에게 그것은 내면의 떨림을 가리는 철갑옷이고 간사한 자에게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낚는 꿀단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과시라는 함정은 하나의 조종 기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워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짜 신뢰를 만들어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들의 믿음이나 돈을 챙기기 위해 자랑합니다. 당신이나 타인이 것만 보고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런 화려한 연극의 다음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이 비참한 구조 신호와 사기극의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유튜브를 하기 전 직장을 다니던 2018년 초에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가장 비싼 식당을 잡고 테이블 위에 고급차 열쇠를 올려두며 자신만이 아는 고급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과시했습니다. 아내에게 고급 아파트를 선물했다거나 수십억을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그의 관대함과 부유함은 주변 사람들을 작아 보이게 했고 그와 같은 무리에 끼고 싶어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맹은 어린 시절에 가난을 덮기 위한 갈증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값진 절대적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친구들은 그 화려함에 눈이 멀어 맹이 그린 계획에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고작 이런 돈을 노리겠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차도 명품도 모두 빌린 것이거나 빚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맹은 단순히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밀한 심리 전략으로 자랑을 이용한 겁니다. 가짜 신뢰를 만들어 사람들의 탐욕을 빨아들이는 자석이 된 것이죠. 자금이 충분히 모이자 맹은 사라졌고 형제라 믿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빚만 떠안았습니다. 맹의 이야기는 귀곡자의 허와 실의 가르침을 증명하는 차가운 예시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사실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비어있는 공허함이고 다른 한쪽은 세상의 무지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의 화려한 과시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누군가 애써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한다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강한 자의 침묵은 존경스럽지만 자랑하는 자의 시끄러운 소리는 굶주린 영혼의 비명 아니면 당신을 노리는 함정일 뿐입니다. 차가운 머리를 유지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법입니다. 세 번째, 진실, 은혜를 아는 가치입니다. 10번 도와줘도 기억 못하지만 11번째 안 도와주면 원망을 삽니다. 귀국자께서는 은혜가 지나치면 의존하게 되고 오래 의존하면 원망이 생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면 상대는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다 거절당하면 원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과 선함에 관한 가장 잔혹한 규칙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선함이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이 되기 싫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습관과 적응의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처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들은 그것을 기적처럼 여깁니다. 두 번째는 행운이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5번, 10번이 넘어가면 그들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당신의 친절을 당연한 의무로 치부해버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왜 이 10대 1의 법칙이 그토록 냉혹하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지요. 심리학에는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반복되면 그 감정적 가치는 점차 줄어들어 결국 제로가 되고 맙니다. 당신이 10번 베푼 도움은 상대의 눈에 이미 일상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 쉬는 공기에 대해 감사하지 않지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11번째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어떤 정당한 이유로든 도움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누려 마땅하다고 믿었던 안전지대와 권리를 깨뜨린 침입자가 됩니다. 이때 은혜를 입던 자는 당신이 희생했던 10번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자신이 겪는 손해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도움을 멈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을 빼앗아간 도둑이 됩니다. 원망은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특권을 잃었다는 상실감에서 싹틉니다. 귀국자께서는 은혜와 위험 사이의 균형을 가르치셨지요. 은혜만 베풀고 위험과 원칙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 은혜마저 값싸게 만들고 맙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며 너무 착해서 무능해진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베풀면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고와 시간, 그리고 돈을 보며 그것이 당신에게는 무한하고 공짜인 것이라 착각하기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선인이 되십시오. 어리석은 호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함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송곳니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자립 능력을 잃을 정도로 돕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친절이 타인의 나쁜 습관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적절한 때에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이지 그들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가 깨닫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베풀매 가치를 지킬 줄 알 때 비로소 상대도 그 소중함을 알고 기억하게 됩니다.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경악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가장 깊이 원망하는 자는 사실 당신의 손길에서 나온 온기에 기대어 살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당신의 친절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더는 가슴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남을 돕는 법을 터득하게 될 테니까요. 네 번째, 진실. 동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익의 교환을 제한하십시오. 귀국자께서는 그의 저서 모 편에서 핵심적인 사상을 남기셨습니다. 천하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모두 이익 때문이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모두 이익 때문이다. 세상 만사는 결국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성인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튼튼한 끈이 눈물이나 일시적인 동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결속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삶에서 동정을 구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당신 스스로를 약자의 감옥에 가두는 꼴이 됩니다. 동정이란 유통기한이 매우 짧고 가치가 낮은 감정입니다. 힘든 상황을 늘어놓으며 상처를 드러내 도움을 갈구하면 사람들은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동정심은 흔히 은연중에 경멸을 동반합니다. 그들의 눈에 당신은 동등한 파트너나 친구가 아니라 짐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짐을 피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타인의 정서적 부채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조만간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그 빚을 떼어먹으려 할 것입니다. 귀국자의 설득술과 모략은 모두 상대의 결핍을 정확히 찌르는데 중점을 둡니다. 판을 지배하고 싶다면 상대에게 이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성, 안정감, 승진, 혹은 그 어떤 정신적 가치도 포함됩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상대에게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입장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일을 도와주면 나는 당신에게 이런 가치를 돌려주겠다고 말하면 당신은 상대를 공정한 거래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특히 윈윈의 법칙을 잘 아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직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거나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연봉 인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자의 애원입니다. 그 대신 당신이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안겨다 주었음을 근거로 연봉 인상을 제안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경쟁사마저 탐내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강자의 이익 교환 방식입니다. 교환의 위치에 설 때 당신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을 돕는 사람은 당신을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필요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이 결속은 어떤 동정보다도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존 본능과 발전 욕구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구여, 어려움에 처했다면 눈물을 닦고 허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교환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기술을 연마하고 가치를 쌓으십시오. 그래야 누구 앞에 서더라도 자신 있게 정당한 대가를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동정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구걸한 빵 부스러기뿐입니다. 이익의 교환을 요구하십시오. 그래야 존중과 인생을 바꿀 진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가치 있는 자를 존중할 뿐 울며 매달리는 자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5번째, 진실. 거리는 위험을 만들고 지나친 친밀함은 경멸을 낳습니다. 귀국자의 은닉술에서 그는 성인의 돈은 숨기고 감추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뛰어난 장수는 자신의 희로애락을 모두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미천을 전부 털어놓지 않지요. 왜일까요? 인간의 본성이 본래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너무 쉽게 손에 닿는 것은 점차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저는 당신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경멸은 대개 상대의 약점을 너무 잘 알 때 생겨납니다. 거리를 지우면 당신의 위험도 함께 사라집니다. 위험은 고함을 지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는 신비함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당신의 생각을 알 수 없고 당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모를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가까워져서 당신의 온갖 추한 모습과 단점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상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는 존경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잘못된 자리에서의 솔직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전 회사에 부하 직원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린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부하들과 술을 마셨고 상사에게 혼난 이야기, 과거의 어리석은 실수, 개인적인 경제적 고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부하들이 감동하여 더 충성할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긴급 회의가 열렸을 때 그는 엄숙하게 야근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한 부하 직원은 지시를 따르기는커녕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팀장님, 또 걱정이 많으시네. 저번엔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니면 사모님한테 혼나서 화풀이 하시는 건가요?
회의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관리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벽을 허물었을 때 경멸이 들어올 문도 활짝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깔아뭉개도 되는 쉬운 동료일 뿐이었죠. 그 자리에 앉아 비웃음을 지켜보던 저는 그를 도울 길이 없어 한숨만 쉬었습니다. 지나친 친밀함은 존경심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을 신성시하고 손바닥 안에 있다고 느끼는 대상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습관과 약점, 심지어 평범함까지 다 보여주면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위엄을 잃게 됩니다. 귀곡자께서 우리에게 가식적으로 살라거나 사람을 피하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비함을 유지하라고 일깨우신 것입니다. 위엄은 소리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당신이 세운 원칙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을 때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친구여, 모든 관계, 특히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신의 마음 미천을 다 꺼내 세상에 전시하지 마십시오. 친절함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가까움에도 멈춰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신비로운 부분을 간직하십시오. 안개 속에 잠긴 산이 평지에 덩그러니 놓인 흙더미보다 훨씬 높고 위험 있게 보이는 법입니다. 거리는 인간의 변덕으로부터 당신의 가치와 존엄을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6번째, 진실. 사람은 불공정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것을 싫어할 뿐입니다. 귀곡자의 와, 세, 시, 이론에서 그는 인간 본성에 관한 잔혹한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천하의 절대적인 정의란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공정을 외치는 소리의 대부분은 세상을 구하려는 고결한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의 식탁에서 배제된 자들의 아픔과 원망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대중의 도덕성은 대개 그들이 쥔 권력에 반비례합니다. 밑바닥에 있을 때는 평등을 가장 격렬하게 외치지만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 특권을 누리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 곧바로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공정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노력의 결실이라거나 게임의 법칙이라 부르지요. 저는 정의가 종종 약자에게는 장식품일 뿐이고 강자에게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특권을 증오하며 분노에 찬 태도로 비난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은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뒷문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그 문을 열 열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앞문을 사랑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내일 운명이 그들에게 특권을 누릴 기회를 준다면 시험 없이 오를 수 있는 자리나 경쟁 없이 따내는 프로젝트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들의 정직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부당한 이점을 거절할 만큼 강인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귀곡자께서는 상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 위해 납출의 수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 공정에 대해 거창하게 설교하거든 먼저 그들의 위치를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피해자라면 그저 자신의 손해를 메우기 위해 싸우고 있을 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권력을 쥐고도 공정함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당신이 따를 만한 진정한 군자입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세상의 이중잣대를 보며 쓸데없이 분노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에 너무 쉽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또한 도덕의 상징이라 믿었던 이가 특권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냉철함이야말로 다툼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익 집단 간의 싸움일 뿐입니다. 스스로 강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단련하십시오. 하지만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일 때만 공정을 외치고 승자가 되면 언제든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부당한 특권이 눈앞에 있어도 당당히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다면 삶의 모순 앞에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층 차분하게 바라보며 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불공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본심에 대한 귀국자의 지혜. 그 첫 번째 파트의 6가지 가르침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단한 정신적 방패가 생겼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들은 때로 날 것 그대로라 삶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깨뜨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줄 쓴 약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여 원망 대신 포용할 줄 알고 이익의 법칙을 이해하여 동정심을 구걸하는 대신 당당히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겸비하여 본심을 잃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6가지 진실을 마주한 지금, 지난날 자신의 처세에 대해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귀국자의 가르침. 알지 못하면 손해보는 인간 본성의 6가지 진실명. 민순 저자의 첫 번째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다음 편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